안녕하세요 표현둥이들, 표현학교 교장 길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 3월 마지막 지정도서 모임 1부입니다. 네, 이번 지정도서는 노인과 바다 나를 지켜 죄송합니다. 네, 노인과 바다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요. 저도 이번 계기로 읽어보았습니다. 해외에서 꾸준히 참여하고 계신 지영님과 국내에서 꾸준히 참여하고 계신 정민님 덕분에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1부에는 내가 노인이 되어도 계속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책을 읽고 각자 느낀 점, 마지막으로 끈기와 포기의 경계선, 어디가 적절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끈기를 가지는 사람이 멋있다, 혹은 끈기를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요. 그게 과연 맞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은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음성으로만 되어 있는 긴 영상이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나 아니면 편안히 커피 한 잔 드실 때나 이럴 때 틀어놓고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언제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어이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네, 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온라인 독서 모임 3월 마지막 3월 27일 지정도서 모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주신 지영님, 정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노인과 바다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었지만 저도 읽지 않았던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자기소개 시간이 있죠. 저희 나이, 성함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소개 주제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 주제는 노인과 바다에 맞게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할 것 같은 일 아니면 할 것 같은 놀이 이런 걸로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그러면 노인 목소리로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하는 일. 네. 그러면 정민님부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 할 일. 네. 그러니까 뭐, 네, 놀이도 네. 되고, 네. 네. 저는 제가 노인이 되어도 네. 친구들과 네. 20대처럼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디 나이트 가셔? 나이트 아니고요? 아니, 어디서 노시나요? 그냥 같이 막 수다 떨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할 때 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진짜 20살, 21살이랑 그렇게 다를 바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놀 때만큼은 뭐 대화 주제가 조금씩 달라질지언정 그런 저의 마음이나 친구를 대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바뀜이 없어서 네. 좀 같이 수다 떨고 막 깔깔깔 웃고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노인이 되었을 때도 친구들과 네. 함께 네. 놀고 싶다. 네. 그럼 연금을 받으시면서 아, 혹시 뭐 노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랑 우정을 끝까지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정민님. 네, 지영님 한번 노인이 되었을 때도 할 것 같은 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네. 노인이 되어도 블로그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예상치 못한 요즘 답변이었습니다. 아유. 요즘 블로그쟁이라고 놀림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아, 블로그쟁이. 아, 남편분한테 놀림을 받으셨나요? 네. 제가 그 쟁이란 단어의 쓰임을 가르쳐 줬더니 네. 저를 블로그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블로그쟁이. 네. 네,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네.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글을 쓰다가 네. 기억이 난 분이 있는데 네.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혼자 배낭여행을 하던 일본인 할머니 분이셨어요. 네. 네, 근데 말 그대로 배낭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연세에도. 처음에는 그 연세를 몰랐는데 네. 연세가 안 믿길 정도로 되게 정정하셨고요. 예, 그래서 진짜 그냥 봤을 때 한 70대 정도로 네. 좀 보이시는 되게 건강한 분이셨고, 근데도 혼자서 이제 네, 정말 혼자서 도미토리 숙소에도 묵으시고 배낭여행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네. 네, 그분처럼 이제 그분 이야기라면 좀 길어질 것 같고, 네. 그분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어딘가 혼자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블로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여행 블로거. 네, 나이가 들면 또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기록을 남겨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나이에도 그렇게 글을 써서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디지털 노마드로 꿈꾸시는. 네. 네. 그럼 한 30년, 40년 이렇게 이상 쓰셔야겠네요.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컨텐츠가 쌓이겠네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글을 써보니까 네. 제가 느끼는 게, 이제 그 매일 글을 쓴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플로트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서, 네. 글쎄요, 좀, 그때가 되면, 이제, 네. 뭐, 쓰는 횟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좀,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블로그. 영국만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키워주세요. 지영님, 저도 좀 키워주세요. 저보다 더 지금 저보다 되게 크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금방 따라잡힐 것 같으니까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소개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하는 일은, 저는 춤이랑 노래, 저는 배우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이랑 노래 같은 거는 계속 부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서 모임도 70대 돼서 계속 하고 있을까요? 독서 모임도 70대 때 계속 하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이고, 피곤해서. 오늘 너무 피곤하구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랑 같이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도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독서 모임, 온라인 독서 모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노인이 되었을 때 또 할 것 같은 일에 대해서 소개해 봤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또 어떤 뭐 추가 수입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노인과 바다. 다 책을 읽으신 분도 있고 중간까지 읽으신 분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각자 느낀 점, 서평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지영님부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원서로 읽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영님이 방송사고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잠깐 지금 누가 집 앞에 와가지고 잠깐 네네. 예, 확인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긴 읽었었어요. 노인과 바다를. 네네. 예, 근데 이제 고전이 그렇지만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네. 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 노인의 끈기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그런 노인을 지지해주던 그 소년도 참, 예, 좀, 뭐랄까, 쉽지 않았까, 소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심지어 부모님도 이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되게, 뭐랄까, 좀 독백이나 이제 짧은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네. 그 되게 절제된 어떤 이제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되게 간단한. 원서로 읽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전에 읽어보신 거는 한국어로 되어 있었던 거죠? 예,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원서를 읽다 보니까 네.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좀 이렇게 그냥 쭉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원서로 읽어서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점은 제가 사실 그 과거에 읽었던 걸 잘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좀 그 단어를 어떤 어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네. 다르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나 싶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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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 읽지 못해서 사실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네. 얘기를 하기가 어렵네요. 되게 궁금하네요. 그 원서로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저는 영어를 하지 못하니까 되게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되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문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봤을 때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책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 또 더 빨리 늘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제 독해력도 많이 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단어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단어를 보통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100%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좀 상상력이 가미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네. 예, 이렇게 상상하면서 네. 그려가면서 읽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네. 이제 어떤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으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설기가 스피킹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아요. 제가 해보면. 그렇군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간단한 서평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정민님 다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정민님의 생각은 느낀 점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네. 지영님이랑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좀 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 저도 끈기나 인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네, 혹시 여기서 엄청난 끈기로 물고기를 잡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막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그 중에 고통도 너무 많이 있었고, 네, 너무 힘들었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끈기만 가지고 있는 게, 네, 꼭 좋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면서, 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 할아버지가 이게 진짜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끈기도 있지만 그런 인간의 나약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음, 그러면서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포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음, 생각도 해보면서 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결국 그렇게 될 거면 그냥 잡지 말고, 그쵸? 어, 놓고 네,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되네요. 네. 음, 그렇게 했던 행동이 저는 절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분명히 가치 있는 행동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고통을 다 안고 가면서 네, 왜 그렇게 인내하고 참는 것만이 정말 멋있고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색다른 또 시선으로 봐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인 목소리로 한번, 네, 그러면 감사드립니다, 정민님. 네. 네. 그럼 저의 느낀 점이 좀 남았죠. 저는 노인과 바다 되게 유명한 소설이라고 하고, 이 작품을 가지고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는 그 소설이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리뷰하는 것만 간단히 듣고 처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저는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 되게 첫 장부터 훅 빨려 들어가서 읽은 책인데, 그걸 보면서 노인이 되게 끈기를 가지잖아요. 끈기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 근데 정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되게 멋있게 봤었어요. 그리고 이 노인이 뭔가 끈기를 내는데도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엄청 흔들리잖아요. 인간적으로. 정말 아까 정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하다가도 다시 싸우고 또 지치고 좌절하고 다시 싸우고 이 모습 자체가 그냥 그 삶의 인생의 한 모습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정민님 말대로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이렇게 끈기를 가지면 그만큼의 상처 혹은 굳은 살 아니면 뭐 그 이겨낼 수 있는 근육 이런 게 생기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책이고요. 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느낀 점 간단히. 그러면 좀 책을 더 깊게 파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대화 나누고 싶은 주제들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민님부터 질문 하나 주시겠습니까? 퀄리티 있는 질문 부탁드립니다. 퀄리티 있는 질문으로. 그러면 네, 제가 아까 전에 서평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네, 할아버지가
다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면서 막 싸우다가 어쨌든 그 잡았던 물고기가 다 뜯겨요. 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물고기를 가지고 오지는 못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힘들게 잡아서 돌아왔을 때 네. 남은 거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랑 그다음에 포기에 대해서 끈기와 포기에 대해서네요. 그러면 끈기와 포기에 네. 정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분명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남은 물고기가 물질적으로 남은 건 없지만 이 할아버지 자신만을 생각했을 때 본인한테 내적으로 남는 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분명 고통이 있어도 그거를 이겨내고 했을 때 네. 결과물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분명히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포기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포기하면은 막 루저다. 네.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포기하는 게 루저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고통을 이겨냈을 때 물론 내가 남는 것도 있지만 네. 그만큼의 큰 상처가 이제 있다면 좀 어느 정도는 그걸 좀 놓고 또 나중에 그거를 다시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이 생겼을 때 다시 부딪혀도 되지 않을까. 포기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또 끈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끈기를 부릴 때와 네. 포기를 할 때의 그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나요? 그 기준은 그냥 자기의 판단에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판단. 뭐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네. 상황에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정민님의 기준 궁금합니다. 저의 기준은, 없으신가요? 어렵죠. 이 기준이란 게. 그러네요. 네. 네.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정민님은 잘 네. 포기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뭔가 끝까지 잡고 물고 늘어지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네. 정말 좋아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 네. 될 때까지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일이면은 굳이 제가 거기에 힘을 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민님의 기준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럼 만약 이게 좋아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었을 때는요? 바로 포기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다. 네.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분명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좋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 실제로 하는 거랑 겉에서 보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직면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거기서 제일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하지 않는 일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제가 잘 설명했나요? 네. 음, 어, 어, 저는, 네, 제가 지금 갑자기 예전의 경험이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가 예전 직장을 그만둘 때, 네, 그때 제가 유독 다른 일이 더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생각을 했던 게, 네, 내가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음, 내가 정말 다른 일이 하고 싶은 걸까? 이 둘 중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결론이 나셨습니까? 그때의 결론은 네,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나 봐요. 제가 그때는 제일 끌리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좀 더 네, 가치를 뒀던 것 같아요. 정민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회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거든요. 만약 힘들어서 회피한다는 게 그게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남의 시선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건지를 잘 판단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지금 갑자기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네. 그러면 정민님의 기준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저도 말하면서 헷갈리네요. 여튼 끈기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지는 않다. 네, 그것만 꼭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게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네. 너 포기해서 너는 진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쯤에서 지영님 의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영님의 네. 의견. 네, 지영님. 네, 정민이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계속 하느라고. 네네. 끈기, 저도, 제가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제 삶에 대해서 정리된 걸 좀 봤거든요. 네. 소설 이제 내용을 좀 찾아보면서, 네. 네, 해밍웨이가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남자다움의 표상으로 이제 떠올랐대요. 네.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에 인기도 있었고, 대중성도 가졌고, 네. 문학성도 가진 그런 작가였는데, 네. 되게 불운하게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네네. 우울증이 있어서 이제 괴로워하다가 이제 자살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해밍웨이의 삶을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전쟁 상황에 늘 이제 전쟁 상황에도 뛰어들어서 기자 생활을 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취재를 했더라고요. 네. 종적을 보면. 네네. 근데 그렇게 정말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던 사람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생을 마감한 거를 보고 과연 저렇게까지 물론 끈기와 노력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로 인해 저희가 지금 알 수 없었던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거고 네. 그분이 그런 취재를 하면서 네. 그런 가치가 분명히 있지만 근데 과연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끈기라는 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저는 끈기를 가져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고 끈기가 중요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 포기할 줄 아는 현명함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영님의 기준은? 네? 어떨 때? 네. 어떤 기준이요? 정민님께서는 그 기준이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가 되게 애매한 그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 지영님이라면, 네. 그러니까 끈기를 가져야 할 때와 포기할 때의 그런 경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는 최대한 끈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주어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할 때, 네. 그 기간은 채우려고 해요. 저도 이제 웬만해서는 포기 안 하고, 정해진 기간은 끝내려고 하는 편인데요. 네. 글쎄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를 곧잘 하는 것 같거든요. 포기라는 게, 네. 포기라는 게 어떤 기한을 또 끝내지 않고 무책임하게 끝내는 포기가 아니라, 네. 어떤 이제 주어진 말을 다 했다고 느꼈을 때, 주어진 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더 하려고 들지 않고, 여기까지라고 어떤 선을 긋고 잘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해보는 게 좋다라는 뜻일까요? 저한테 끈기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저한테는 책임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책임감을 다했다고 느끼면 이제 포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게 아니면 좀 버텨서 끈기 있게 좀 끝내려고 하기도 하고요. 답이 됐나요? 네네. 너무 답이 됐습니다. 어렵네요. 진짜 어렵죠. 네, 지정도서 모임은 좀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매력. 네. 주님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물 한 모금 먹고, 저는 정민님이 말씀하신, 정민님 다시 소환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오늘 제가 살짝 피곤해서 가래가 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끈기와 포기. 그러니까 노인처럼 어마어마한 끈기를 발휘하는 것은 정민님 말대로 그게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또 지영님 말씀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을 채우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짬뽕이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냐면요. 우선 선택할 때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하면 이게 내가 한 최소 3개월은 해봐야지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개월이 지났을 때 이게 내가 힘이 너무 빠지고 노인으로 비유하면 손이 베이고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해도 이게 만약 너무 그 성취감을 느끼고 싶고 그 성취감에 너무 즐겁다면 계속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라면 너무 힘들고 즐겁지도 않고 뭔가 짜증나고 이러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저는 한 3개월 정도? 왜냐면 일주일, 2주일에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간에 대한 기준을 네. 말씀해 주신 게 색다르네요. 네. 네. 그러면 또 끈기에 대해서 이렇게 네. 이야기해봤는데요. 네. 노인만큼의 끈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사회에 있을까요?
저는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바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이 됐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분명히, 끈기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끈기 있는 사람들한테 박수 한번. 그러면 제가 제 질문이 약간 끈기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네. 그 끈기를 냈을 때 결과가 없어도 네. 만족하실 수 있으신가요? 결과가 없어도, 네. 결과가 분명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길만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결과가 없더라도,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분명히 그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결과로 너무 시선이 쏠리다 보면, 스스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끈기를 즐기는 것?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긴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과정을 즐기는 것과 결과를 내는 것의 그 중간선에 어딘가 지금 위치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내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그 경험을 했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굶어 죽잖아요. 노인도 이 고기를 잡지 못하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와 과정 사이에 그 중간점을 되게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비율이 뭐 3대2냐, 2대3이냐, 1대5냐 이런 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정민님은 끈기를 했는데 네. 만약 정민님이 일을 하시는데 네네. 어마어마하게 야근을 한 달 동안 했어요. 네.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네. 그 다음에 야근 수당도 안 줘요. 아이고.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상황만 듣고 봤을 때는, 네. 글쎄요,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일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정말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은, 네.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 네. 힘이 들죠.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네. 끈기를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네. 왜 가치를 찾아야 될까요? 이왕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치를 찾는다기보다는 네. 이미 그냥 그 자체가 가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가치를 찾지 않아도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가치로 변해져 있을 거다. 네. 그러면 정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살아갈 예정이신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정민님. 아닙니다. 왠지 제가 갑자기 그거 속물 같네요. 아니에요. 좋은 말이라고 공감하신다는 지영님의 의견 이쯤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영님.
지금, 정민이 말이 되게 너무 좋아서 네. 공감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길만희님 이제 말도 공감을 하거든요. 네네. 이제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면 네. 그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모르니까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지영님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네. 물론 그 노인의 모습을 봐도, 물론 그 청새치는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지만, 저희가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 노인의 자세잖아요. 네. 굴복하지 않는 끈기, 노력? 네.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잖아요. 네. 지금 저희 현대사회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정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지식과 정보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진짜 그런 어부처럼 뭔가 물고기가 남아야 그걸로 배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저희가 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지금 팔고 사는 그런 지식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경험들이 결국에는 그 가치가 주어지고 그걸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한국까지 전해집니다, 지금. 좀 전해졌나요? 네. 여기 책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잖아요. 네. 소년한테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대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소망? 이런 게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이게 또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편하려고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을 만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결과물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는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끈기 있게 해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 좌절하지 않게 뇌에서 이건 가치 있는 일이야. 나는 경험이 됐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같나요? 저?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것 같아요. 뭔가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원하던 만큼의 성취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공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이걸 왜 했지? 그런 짓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진짜 좀 뭐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생각. 제가 지정도서 때는 개인적으로 딴지를 많이 걸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건 네. 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부러 거는 겁니다. 약간 반대 의견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반대 의견을 내서 생각을 좀 확장시키면 또 재밌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는 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끈기에 대해서 결과가 없을 때도 과연 그런 거 갑자기 이제 지영님과 정민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과가 있든 없든 그리고 그 가치를 생각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냈든 안 냈든
결국에는 한 발짝 더 하는 사람이 그 결과물에 다가갈 수 있는 1%의 가능성이라도 가져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1%의 가능성이라도 행동을 통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끈기를 부릴 때, 또 포기를 할 때 이런 경계선은 나는 무엇으로 경계를 나누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